자, 오늘 자지 말고. 네, 저 뭐야 이거? 잠을 잤는데. 아, 그래? 써놨네. 최홍영 왜 자지? 오, 그래서 제가 안 잡니다. 진짜로? 여기서 자지라는 건. 오, 왜 자냐는 거죠. 아, 그래? 봐봐. 최홍영 왜 자지? 뭐, 최홍영 왜 자지? 써놨죠? 네. 그럼 여기서 자지라는 건 왜 자냐는 거. 그냥 뭐야. 네, 그래요.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일단은 방송에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최홍영의 왜라는 이름에 자, 멋있습니다. 자, 그래. 자, 보자. 자, 왜랑 자랑, 지랑 다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누군가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 자, anyway.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요거 얘기 이제 초반 도입하다가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탄소라고 하는 녀석의 평균 원자량으로부터 각각의 그 동위원소들의 존재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탄소는 12, 13이 존재하는데 존재비가 각각 요렇고, 그 다음에 수소는 동위원소가 중수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수소하고의 존재비가 1대 0이고, 기억나죠? 그래서 1대 0이라는 비율로부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누구의 존재를 무시? 듀수소의 존재를 무시한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브로민의 존재비 2분의 1, 2분의 1.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 이 문제 풀기 전에도 억수로 강조했는데 바로 이 실험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완전 중요하다고 했죠. 자,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뭐 했을 때? 전 우주를 뒤져서 어떤 동위원소가 이런 식으로다가 몇 칸? 두 칸. 그런데 존재 확률이 1대 1. 인 N은 전 우주를 뒤져도 누구뿐? 브로민뿐. 무슨 말이죠? 예. 사실이니까요. 사실이 뭐, 나는 내가 해드리는 얘기 중에서 내 독창적인 얘기는 1도 없어요. 그냥 나 책 보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저는 네. 선생님 머릿속에 나오면 카이스트에서 거짓말 찍을 수도 있다는 생각. 얘기한 거예요. 오, 얘기하지. 그 이제 화학 시험 문제는 다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 딴지를 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등화학 경시에서 이제 그 고등화학 경시 문제가 오류가 난 게 되게 많거든요. 오류가 난 게 되게 많아요. 나 같은 전문가가 보면 알지. 왜냐하면 나는 항상 데이터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문제 내의 논리는 맞아요. 여기서 문제 내의 논리는 맞는데 실제 실험 데이터가 안 그러면 그건 언제건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 문제는. 수학은 그렇지 않죠. 수학은 문제 내의 논리가 맞으면 맞죠. 근데 자연과학은 수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수학적인 생각만 하니까 수학이 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연과학에선 수학의 논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실험 데이터가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 내의 논리가 맞아도 이게 실제 데이터가 안 그러면 그 문제는 오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보는데 이 문제를 출제자가 낸 이유는 내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이고, 이런 뜻으로 냈구나. 하지만 데이터가 아닌걸? 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올렸죠. 막 올렸죠. 그랬더니 그 밑에 그 시험 친 학생들이 막 갑론을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게? 그 문제 취소됐어요. 오. 그리고 또 어떻게 됐게? 제 시험. 어떻게 됐게? 내 IP 차단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댓글 걸려고 그러면 차단돼 있어요. 안 돼요. 딴 데서 해야 돼요. 딴 데서. 내 IP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화학회 같은 데에서 나 같은 사람의 댓글은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차단할 게 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오, 명언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처럼 비전문가들한테 구라치는 게 좋지,
나 같은 전문가한테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IP 차단. 그래서 나는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댓글을 못 달아요. 대한화학회 중 고등화학 경시 홈페이지에 댓글을 못 달아요. 집에서 IP 걸면, IP 하면. 그래서 집 아닌 데서 해야 돼요. 그래 이제 네. 거짓말 같게지만 진짜입니다. 네. 화이팅 걸어다. 자, anyway. 그래서 얘는 실험 데이터에 기반한 겁니다. 그리고 입시 문제는 진짜 실험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하나라도 오류가 나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제시된 분자가 이거야. 그래서 얘를 자,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어디에 집어넣어? 얘를 어디에 집어넣어? 바로 질량 분석기에 넣으면 얘가 맨 먼저 누굴 만나? 질량 분석기를 탁 넣으면 얘가 맨 먼저 누굴 만나? 전자총. 무슨 말이에요? 전자총. 전기총 이러니까는 그 무슨 뭐 이렇게 그 테이저건 같잖아요. 지지가 그래. 자, 전자총을 만나. 그럼 탱 전자를 맞아가지고 얘가 뭐화돼? 양이온화돼. 걔를 어딘가에 집어넣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장 속에 넣으면 원운동을 할 거고, 막대기 4개 속에 넣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선 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 집어넣으면 달리기를 할 거고, 막 무슨 말이겠죠? 해가지고는 얘 질량을 측정한 그 결과를 그림을 빠밤 이렇게 나온 거라 이란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질문,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y, 요 y를 규명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y가 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장 알 수가 없으니까 y가 하나만 있다고 쳐보자. y가 하나만 있다고 쳐. y가 1이라고 쳐보자. 그럼 브로민이 하나가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이 분자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5에다가 탄소의 원자량, X에다가 수소의 원자량을 계산해주면 저 분자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계산의 편의상 탄소 12만 우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문제는 탄소 13의 존재를 언급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로 이 문제는 언급합니다. 알겠죠? 언급하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귀찮으니까 지금은 잠시 얘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잠깐 이제 탄소 12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량은 그냥 1에 가깝잖아요. 어차피 중수소는 고려하지 않을 거니까 1.008이니까 그냥 1로 두고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자리에 브로민의 원자량을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78.9, 80.9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또 불편하니까 원자량을 누구랑 비슷하게? 이건 원자량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저게 그겁니다. 질량수 알겠어요? 자, 원자량은 질량수와 숫자가 어떻죠? 비슷하죠. 원자량은 질량수와 비슷하죠. 원자량은 질량수와 비슷하죠.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면 고지고대로 쓰면 좀 귀찮잖아요. 어차피 뭐만 볼 텐데. 어차피 뭐만 볼 건데. 그림만 볼 거니까 정확한 계산까지는 필요 없고 대강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나와 있는 이 어떤 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현재 지금 x를 알아몰라. x 알아몰라 지금. x 지금 알 수가 없잖아. 알 수 없으니까 편의상 얘를 m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m 플러스 2가 되겠지. 됐죠? 그럼 이때 가능한 분자량은 요거 아니면 요게 될 건데, 그게 얘를 가지고 질량 분석을 했을 때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된다? 분자량 m일 때의 픽이 나타날 거고, 분자량 m 플러스 2일 때의 픽이 나타날 텐데, 그것이 79가 존재할 거냐 89가 들어갈 거냐가 그 확률이 각각 몇 대 몇이요? 1대 1이죠? 그래서 이 존재비가 보시다시피 두 개가 1대 1로 같은 두 개의 픽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좋아. 좋아. 왜? 샤프시 끝났어요.
됐죠? 됐죠. 예. 저희 예상된 스펙트럼 음. 그러니까 가능한 분자에서 12C만 고려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가능한 분자량 가능한 분자량에서 12C만 12만 고려했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다 이게 유해시 보려면 스펙트럼도 13을 고려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방금 재성이가 뭐랬냐면, 재성이가 그래서 13은 언제 고려합니까? 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13 뒤에서 고려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3까지 지금 당장 이 고려해서 쓰려고 하면 논리의 전개 단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13은 뒤에서 12를 완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우선 12만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즉 브로민도 막 여러 가지고 탄소도 여러 가지라고 하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민이 지금 중요하니까 브로민의 동위원소만 고려하고 탄소는 고정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질량 스펙트럼이 열해. 됐죠? 자, 그 다음 1 했잖아요. 그 다음 2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거냐? 가능한 분자량이 5 곱하기 12 x 플러스 1 79 더하기 79 이런 해도 가능할 거고요. 5 곱하기 12 x 곱하기 1에 79 더하기 81이 하나 가능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5 곱하기 12 x 플러스 x 곱하기 1 한 다음 81 더하기 81 요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도 편의상 x가 뭔지는 지금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문제가 끝날 때까지도 x는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x가 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 이 값을 다시 또 m으로 둔다면 얘는 m 플러스 2, 얘는 m 플러스 4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도 중요한 게 잘 봐요. 이때도 중요한 게 몇 칸 차이 나요? 두 칸이죠? 몇 칸이에요? 두 칸이죠? 얘도 두 칸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예상되는 스펙트럼, 아이고 얘는 1이고, 자, 이때 예상되는 스펙트럼은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 분자량에 대해서 여기 m 플러스 2, m 플러스 4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그 확률 1대 2대 1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요 1대 2대 1은 확률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탄소는 지금 바뀌어요, 고정하기로 했어요. 탄소는 고정하기로 했죠. 수소도 바뀌어요, 수소도 고정돼 있어요. 수소도 문제에서 아예 고정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하고 탄소가 고정된 상태에서 요 브로민만 지금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확률 예상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79가 들어갈 확률이 P죠. 81이 들어갈 확률이 Q죠. 그러면 이때는 P 플러스 Q 전체 확률의 제곱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제곱의 뜻은 뭐예요? 브로민이 2번 들어간다는 뜻일 거고요. 연산해 주시면 P제곱, EPQ, Q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Q제곱이 누구의 존재 확률이 되겠어요? Q제곱이
아니, P제곱이 누구의 존재 확률이겠어요? 바로 M의 존재 확률이겠죠? M이 누구? 요거 7직구 두 번 들어가는 거. 7직구가 존재할 확률이 P니까요. 무슨 말 되겠어요? P 두 번 들어가야 되니까 P제곱이 전체 확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Q는 누구에 대한 거겠어요? 가장 무거운 M 플러스 4 바로 81, 81의 존재 확률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 녀석은 뭐겠어요? 왜 여확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체 확률은 항상 어쨌거나 1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제일 가벼운 거, 이건 제일 무거운 거 결정됐다면 얘는 누구겠어요? 그것들이 아닌 거. 됐죠? 근데 어쨌거나 P가 됐건 Q가 됐건 값은 다 뭐예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놓고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얘는 4분의 1 나오고 2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 나오고 얘는 4분의 1 나오게 되니까 그걸 그린 게 1대 2대 1 그래프가 된다. 이 얘기지. 됐죠?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인경. 자, 어찌됐건 편의상 탄소, 수소는 고정돼 있다고 하고 브로민만 변화시키자면 브로민 3개를 79로 배치할 수도 있고 하나만 81로 바꿀 수도 있고 두 개를 81로 바꿀 수도 있고 마지막 모두 다 81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가능한 분자량 얘를 M이라고 하면 얘는 M 플러스 2, M 플러스 4, M 플러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도 놀라운 건 몇 칸? 두 칸. 두 칸 차이 난다는 거. 두 칸 차이 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예상 스펙트럼 바로 M 플러스 2 M 플러스 4 M 플러스 6에서 존재 확률이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각각의 존재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나올 거란 얘기지. 그 유명한 존재 비율 1대 3대 3대 1 알겠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바로 P 플러스 Q의 세제곱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다항식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 녀석이 가장 가벼운 M, 이 녀석이 가장 무거운 M 플러스 6의 분자량이 나타날 확률이 될 겁니다. 어찌됐건 P가 됐건 Q가 됐건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놓고 계산을 하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 유명한 존재 비율 1대 3대 3대 1.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건 뭐예요? M과 M 플러스 2 사이 몇 칸? 두 칸. 또 몇 칸? 두 칸. 또 몇 칸? 두 칸. 그런데 딱 보니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3대 3대 1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랑 똑같아요? 이 경우랑 똑같겠지. 그래서 Y 값이 얼마? 3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량분석 스펙트럼에서 특히나 동위원소인 브롬에 대한 분석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를 한번 제대로 뭐 이렇게 제대로 잘 설명해 본 적이 없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로민이라는 동위원소에 따라 브로민이 한 분자 안에 한 번 들어있을 때, 두 번 들어있을 때, 세 번 들어있을 때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칸 차이 나고 1대1이 되는 전 우주를 지져도 누구뿐이다? 브로민뿐이에요. 그럼 그걸로부터 만약에 어떤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봤는데 잘 봐. 이때 두 칸 차이 나고 존재비가 1대2 대 1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애는 전 우주를 뒤져도 누구뿐이다? 브로민이 두 개 들어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외에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두 칸이 1대2 대 1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유일하게 브로민이 두 번 있을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몇 칸씩 차이 나요? 두 칸씩 차이 나는데 1대 3 대 3 대 1이죠. 이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유일하게 브로민이 세 번 들어있는 경우만 이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산에 따라서, 확률 계산에 따라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있다면 사실 이 그림을 보자마자 두 칸에 1대 3 대 3 대 1이니까 브로민 여기서 몇 개? 무조건 3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 됐죠? 자, 그럼 여기 중간에 지운다. 중간 지울게요. 지성 지울게요. 지우자. 우차. 지후차. 그 다음 사실 이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요겁니다. 그래서 1번 맞췄으면 보시다시피 1점인데 2번까지 맞춰야 3점이 다 가죠. 그렇죠? 1번보다 2번 배점이 더 높죠. 그렇죠? 2번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뭐냐? 뭐를 분석하라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조그만 핏 얘들을 분석해 보라. 자, 보이시죠? 자, 그 조그만 픽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얘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쟤들의 존재는 뭐냐? 1. 자, 앞서서는 이 브로민의 동위원소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구의 동위원소도 지금 고려가 되는 거냐면 13, 탄소에 대한 동위원소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탄소 12 대신 탄소 13이 대신 들어갈 수 있죠. 맞나요? 대신 들어갈 수 있죠? 있지만 2개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테크닉, 사실은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1대 3대 3대 이런 유명한 테크닉, 유명한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인데 이게 제가 전문가적 지식입니다. 전문가적 지식. 즉 뭐냐면 매스 스펙트럼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NMR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분석 스킬을 배울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석 스킬을 배울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선 탄소가 5개인데 이 탄소 5개가 어떤 뼈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죠? 뭐 하지만 지금은 이 녀석의 화학 결합이 어떻게 됐느냐는 별 상관없죠. 그냥 얘네들의 무게만, 질량만 따질 뿐이니까요. 그래서 편의상 탄소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무슨 말 알겠죠? 진짜. 자, 그런데 사실 이 탄소 5개가 있는데 12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13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12요. 12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두 다 12. 무슨 말 알겠죠? 1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데? 바로 O 콤비네이션 제로, P의 5승, Q의 0승 해주면 되죠. 예. 맞아? 네. R이구나. R의 5승, S의 0승 이라고 해주면 되죠. RS는 누군데요? 12하고 13의 경우에 각각의 확률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10인데 누구 하나가 13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동위원소의 존재는 랜덤이기 때문에 합성하다가 우연하게 13이 껴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나타날 확률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O 콤비네이션 1, R의 4승에 S 1승. 됐죠? 이런 식으로다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싸리 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싸리 다.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O 콤비네이션 O, R의 0승, S의 5승. 이렇게 표해주면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서 R이 0.9899고요. S가 0.011이었나? 네. 이거잖아.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듭 제곱을 반복해 나가잖아요. 거듭 제곱을 반복해 나가기 때문에 이 확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탄소 13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알겠어요? 탄소 13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 경우가 대부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탄소 13이 몇 개, 오직 한 번. 알겠죠? 들어간 녀석이 소량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탄소가 2개 들어갔다. 13이 2번 들어갔다. O 콤비네이션 2에 R의 3승 S제곱 이렇게 되잖아. 여기부터 얘가 거듭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그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줄어버린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한 번 들어가는 게 소량 나타나고 2번 넘어가는 건 어떻게 되죠? 2번 넘어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극소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극소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 분자 안에 탄소 13은 2번, 3번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뭐에서 읽어야 돼요? 이 확률에서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 탄소 13 같은 경우는 한 분자 안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최대 몇 번? 한 번까지만 들어간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럼 잘 봐. 12 대신에 13으로 바뀌면 원자량이 몇 칸 늘어나겠어? 12 대신 13이 되면 원자량이 한 칸 늘어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조건에서 탄소가 하나만 13으로 바뀐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3이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3이 두 번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 이 분자량이 어디로 가겠어? 한 칸, 두 칸, 이리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존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조그만데 이거에 대해서 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이겠지. 그러니까 전체 확률에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분자 안에 탄소 13이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건 고려하지 않아도 계산 결과 분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정해 버리는 게 뭐 한 번만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 픽이 바로 뭐다? 탄소 13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몇 번만? 한 번만 치환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칸, 여기서 한 칸, 아시겠죠? 여기서 한 칸, 여기서 한 칸 분자량이 증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냥 한 칸, 여기서 한 칸 증가한 거니까 여기서 나타난 1대 3대 3대 1의 비율도 여기서 바뀌겠어?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 그대로 1대 3대 3대 1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조건은 다 갖고 탄소 하나만 치환된 거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되십니까? 됐죠? 좋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요거 몇 대 몇인 건 알 수 있겠어요? 몇 대 몇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몇 대 몇 이거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요거의 비겠죠. 대부분 존재하는 것과 한 번 치환된 것의 존재 확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O 콤비네이션 제로의 R의 5승에 S의 0승 분의 O 콤비네이션 1의 R의 4승에 S의 1승. 뭐만 알겠죠? 그러면 아마 계산하면은 5S가 뭐야? R분의 5S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대략 계산하면 1대 18 정도 나와요. 그래서 R 놓고 S가 0.011이고 R이 0.989잖아. 놓고 계산하면 18분의 1 정도가 나와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이 조그만 픽과 큰 픽의 차이가 1대 18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죠. 얘도 1대 18, 1대 18, 1대 18.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이 2번이야. 됐죠?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문제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게 대학교과 과정에서 NMR이나 매스 스펙트럼을 전문적으로 배울 때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대학교과에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입시에서 냈다. 자, 사실 미분 적분까지 배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학적 분석 충분히 받아들일만 해요? 불가능이야?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잖아.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지. 근데 그런 걸 이거 주제로 던져서 이때 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수준에서 매스 스펙트럼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고난도 문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예요. 알겠죠? 이게 아니면은 진짜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막 뭐 프래그먼테이션 패턴도 있고 뭐해서 메인 픽도 있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하지 않으려면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요거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요걸로 1장 끝. 몇 점까지 쓰세요? 예? 몇 점까지 쓰세요? 이번 텀에는 한 5장까지 나가는 게 목표예요. 4장, 5장까지 나가는 게.